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저나 어떤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즉 진실이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쇼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정치인에 관련한 정보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이용만 당하는 것이지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 측 소송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미시건주 1심 법원과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은 개표 인증과 우편 투표 개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 바이든 후보가 확정적인 대통령에 더욱 다가섰다는 잠정 집계입니다. 막판까지 남아있던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기관은 조 바이든에게 일일 정보 보고를 해야 된다고 공화당 의원들이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주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토요일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국가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보 브리핑을 하고 접근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 속에는 공화당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 밋 롬니 상원의원,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역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론 존슨 상원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이든 후보가 정보 브리핑을 받지 못하면 13일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의견이 같다고 더일이 보도했습니다. 그 외에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침묵 아닌 침묵으로 조 바이든이 정권 인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비추고 있습니다. 16억 원 상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헬기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실제 시세는 16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대통령 프리미엄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하던 이 헬기를 매물로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코르스키 S-76B 외에도 개인용 헬리콥터 2대와 최소 2대의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뉴스위크에 의하면 이 헬기가 지난 8월 매매 시장에 처음 나왔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족한 선거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을 결심했다는 추측만 무성할 뿐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장과 리조트, 호텔 영업 실적이 매우 부진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면 첫날부터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친이민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서류 및 비자 추방 동결과 다카 신분 추방리에 드림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이민 문호를 확대하는 이민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당선인과의 공조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12월 초까지의 레임덕 회기에서 최우선으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예산안에 $1,200 직접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 PPP 지원 등을 포함시켜 먼저 시행한 후 내년 1월 초 백신 공급 계획에 맞춰 2차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유세 현장에 투입되었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최대 130명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 전체 직원 중에서 1,600명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유세장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백악관의 대선 패배 분위기는 개표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지난 7일부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함께한 보좌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차기 대선 출마 계획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윗을 통해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하는 것은 수많은 지지자들을 곁에 두면서 앞으로 트럼프에게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2024년 대선 출마입니다. 그는 주변에 몇몇 측근들에게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공인되면 곧바로 2024년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로 어떤 쪽이 들어설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AP통신과 주요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몇몇 측근들이 트럼프의 승리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정작 트럼프 본인은 약간 유보적인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이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혐의가 있을 경우 연방검찰과 FBI가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지난 9일 승인했다는 온라인 매체 브라이트바트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각 주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하고 신뢰할 만한 선거 부정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예비 조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여러 주에서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투표 집계가 있었다고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조건부 수사 승인입니다.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아야 될 문구는 조건부 수사라는 겁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부정선거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혐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수사가 개시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의혹 제기만 있을 뿐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고 부정선거 수사에 착수했으니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